얼마 전에 제 제자분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교수님, 바람 피우는 여자 사주와 바람 피우는 남자 사주는 어떠한 것인가요? 다른 사람들은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교수님은 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나요? 라고 말이죠.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바람 피우는 사주가 따로이 정해져 있어서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바람을 피우는 사람들이 따로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시지는 않으셨나요?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쩌면 그렇게 되도록 미리 정해져 있었던 것은 아닐까라고 말이에요. 네, 물론 일본식 사주학에서는 사람의 운명이 미리 정해져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정통 사주학에서는 어떻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과연 가난하게 살 사람, 부자로 살아갈 사람, 앞서의 질문과 같이 바람을 피울 사람이 정해져 있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네, 먼저 답을 알려드리면 우리의 사주학에서는 이러한 운명론적인 것을 모두 거부하고 있으며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사주학을 공부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자신을 잘 알아야 자신의 단점은 보완하고 자신의 장점은 잘 살려서 멋진 운명을 개척해 나갈 수 있을 테니까 말입니다. 자, 그럼 일본식 사주학에서는 어떤 사람이 바람을 피운다고 말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가 춥고 습한 사주를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일본식 사주학에서는 사주가 차갑다는 것은 겨울에 태어나 차가운 기운인 수호행과 금호행의 기운이 강하고 뜨거운 기운인 화호행이 약하거나 또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러한 사람은 한 사람의 뜨거움에 만족을 못하기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하고 그 결과 바람을 피우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얼핏 들으면 참 일리 있는 말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 사람의 배우자가 뜨거운 기운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서로 중화되지 않을까요? 마치 한겨울에 뜨거운 히터를 틀듯이 또 한여름에 시원한 에어컨을 틀듯이 서로 중화가 될 수 있다면 한겨울에도 추운 줄 모르고 지낼 수 있을 것이며 한여름에도 더운 줄 모르고 지내갈 수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이렇듯 세상 모든 것은 어떠한 것도 정해진 것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내가 친절하다면 남도 나에게 친절하게 대할 것이요, 내가 욕을 한다면 남도 나에게 욕을 한다는 것을 많이 경험들 해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것은 내가 하기 나름이요,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상대의 행동이 정해지는 거예요. 네, 이를 인과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관살이 혼잡한 여성과 재성의 기운이 혼잡한 남성입니다. 여러분, 관성이라는 것은 여자에게는 가정과 직업을 말하는 것이며 재성이라는 것은 남자에게 아내와 제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여 남성의 사주에 재성이 강하다면 돈복이 많아서 한 여자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바람을 피우게 된다고 하고 있으며, 여성에게 관살이 혼잡하다면 한 남자에게 만족을 못해서 바람을 피우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제가 앞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동물이며 또한 이성적인 동물입니다. 네, 도덕성과 양심, 가치관과 존중, 예의라는 것을 아는 지구상의 유일한 존재라는 거예요. 또한 이러한 선천적인 것보다 후천적으로 함양된 마음에 의해 사회적인 약속을 존중할 줄 아는 존재라는 것이죠. 물론 저도 그동안에 수많은 상담을 통하여 정말 많은 외도에 관한 상담을 해 보았습니다. 네, 이들과 대화하면서 느꼈던 공통점은요, 그들 모두 그러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과 상황에 놓여 있더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배우자의 폭력, 배우자의 외도, 배우자가 가정을 생각하지 않고 제멋대로 사는 것, 배우자가 가정에 돈을 주지 않는다든지 하는 그들 나름의 어려움과 고통이 다 있더라는 것이죠. 하여 그들은 자신을 배우자같이 대하지 않는 사람을 만났을 때 자신도 모르게 마음을 열게 되었고 이것이 외도로 이어진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더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바람을 피우고 싶어서 피운 여성은 거의 없으며 거의 대부분 남성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그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이라는 거였죠. 세 번째가 외로운 사주입니다. 일본식 사주학에서는 사주가 외롭다는 것은 일간이 약하고 재성이나 관성의 기운이 강한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우리 사주학에서는 외롭다고 하지 않고 약하다고 하고 있죠. 그럼 여러분,
이들이 왜 굳이 이 외롭다는 말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네, 바람을 피우는 사람들의 그 결과에 대한 정당성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러한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본식 사주학의 특징입니다. 항상 어떤 결과에 대한 그럴듯한 말을 갖다 붙인다는 것이죠. 외로우니까 바람을 편다. 참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인 듯도 합니다. 그럼 그 외로움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낸 것은 누구일까요? 네,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처한 그 입장이나 그 상황은 어느 누구도 여러분에게 강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이 외롭다고 느끼신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타인과 어울릴 수 없는 벽을 만들었기에 그러한 것이며,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느끼신다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그러한 상황이 되도록 행동을 해 오셨기에 그러한 것이라는 거죠. 네, 항상 모든 잘못은 스스로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이를 정당화하려 하기에 만들어지는 것이며 또한 더 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어느 누구라도 외롭다는 것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틀림없이 이런 생각 한두 번씩은 다 해보셨을 거예요. 아, 외롭다. 혼자 여행이라도 한번 가보고 싶다. 라는 그런 식의 생각을 말입니다. 네, 그렇다고 누구나 다 외도를 하지는 않죠. 네, 맞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다 자신의 의지이며 주변의 상황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남편의 이유 없는 폭력에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한 남편의 이유 없는 정신적인 학대 역시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한 남편이 가정을 등한시하고 자신만의 즐거움을 위해 돈을 멋대로 쓰고 다니는 것 역시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이러한 모든 이들은 이 고민을 어딘가에 털어놓아야 하며 풀어야 하기에 이러하다 이 고민을 잘 들어주고 자신을 아껴주는 사람을 만났을 때 외도라는 것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여 저는 예전에 항상 이런 상담을 드릴 때는 남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두가 당신이 그렇게 만든 거라고 말이죠. 맞습니다. 세상의 모든 가정의 불화에 관한 일들은 남성의 잘못일 가능성이 거의 90%가 넘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요? 네, 우리의 음양론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음은 고정불변이요, 양은 항상 움직이고 변화하는 것이라고 말이죠. 하여 고정불변인 음의 기운이 잘 살아나도록 만드는 것은 양의 활동이요, 이 음의 기운이 빛나도록 만드는 것 역시 양의 활동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바람을 피울 사주가 절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가난하게 살아갈 사람 역시 정해져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그 모든 것들에서 음과 양이 조화를 이룰 때 가장 빛나고 가장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네, 물론 여러분의 가정 역시 그러하죠. 남편의 힘이 강해서도 안 되는 것이요, 여성의 힘이 강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두 부부의 힘이 균형을 이루게 될 때 비로소 여러분의 가정은 멋진 가정이 되는 것이며 이로 인해 세상의 모든 복들 역시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며 또한 행복 역시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어느 한 사람의 잘못으로 외도라는 것은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알려드리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